인사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수학학원 홍인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초등반 설명회를 이제 자주 하는데, 제가 이제 초등반을 이제 가르친 지 한 1년 정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6학년이나 이런 애들이 계속 들어오긴 했었는데, 학년은 이제 5학년, 4학년까지 낮추고, 초등 과정을 제가 이제 직접 오랜만에 가르친 거는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지금 나가는 학생들 과정이 중등 과정 나가시는 분 있나요? 중등 과정. 그러면 초등 과정 얘기를 중등 과정 다 배우고 있나요? 그러면 뒤에서 초등에 있는 거 연산이나 이런 얘기를 좀 스킵하고 중등 얘기들도 좀 많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틀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희 학원이 사실은 초등부터 해가지고 제일 많이 제가 중요점을 두는 게 테스트거든요. 테스트 보기 애들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스트가 되게 웃긴 게, 뭐 중고등학생들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저기 그 이민호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 왔을 때 초등 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테스트를 보면, 습관적으로 테스트를 매일 보거든요. 이 테스트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그거보다 말씀드리면, 이제 초등 거를 했잖아요. 그죠? 초등에 연산을 다 했어요. 그죠? 중등 거를 하시잖아요. 그죠? 중등 거를 아마 처음에 하면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거는 보통 중등에 뭐 셀이나 개념원리 이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초등이랑 달리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애들이 힘들어 하죠. 아닌가요? 다 잘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르쳐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제 1-1 가면 애들이 문자식이랑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활용을 되게 힘들어 했네. 예전에 이제 거기를 시험을 봤었어요. 한 7, 8년 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안 되면 제가 막 특강도 하고 이제 여러 번 반복시키고 이제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막상 가르쳐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요새는 앞에 있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도 힘들어하고, 생각으로 정수와 유리수, 덧셈, 뺄셈 계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걸 테스트를 보면서 복습도 많이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초등에서부터 연산 좀 잘 시키고 돌아오자 하면서 이제 초등반을 열면서 했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 반은 그러니까 저희 이민호 선생님은 월화수목금 초등반을 운영하시고, 저는 화목 2시간씩 2번만 하거든요. 근데 저희 반은 초등이 들어왔다가 좀 있으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초등이 들어와서 중등 과정에서 빨리 나가기 시작하면 저희 일반반으로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나간 아이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초등 끝나고 그러니까 중등 과정 끝나고 중등 과정을 시작해서 좀 달리기 시작하면 이제 어머님도 욕심이 나면 일반반에 가서 중고등학생들 보면서 빨리 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제 이렇게 저희 반에 초등을 받아서 이제 초등 거 끝내고 중등 거를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이제 애들 시험 보는 연습을 시켜가면서 이제 하는 도중에 보통 일반반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중등 시험이 되게 쉽게 나왔었어요. 계속 내정 순회 어렵게 나온다는 이 동네 학교들도 계속 쉽게 나오다가, 이번에 이제 순회 중2 시험이 약간 좀 빡빡하게 나왔어요. 빡빡하다는 얘기는 약간 어려운 문제, 낯선 문제가 있으면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시험을 봤을 때 느낀 게, 지금 원래 그건 아시죠? 초등 수학을 처음에 이제 연산만 하고 한 거랑 단계라는 게 있어요. 초등 수학을 이제 이렇게 하고 중등 수학을 했어요. 근데 중등 수학의 단계라는 게 처음에 배우고 연습하는 단계. 여기서 또 이제 심화 문제를 풀어서 실력을 늘리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또 중등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 보는 연습은 좀 별도긴 해요. 이게 좀 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가야 중등 수학이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어제도 저희 이제 설명회하고 학부모님이 하는데, 뭐 과외를 했는데, 선생님이 80몇 점 나올 것 같다고 했지만 이제 되게 많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선생님 잘 가르치셨을 수 있고, 아마 그 전에 기출 같은 거를 이제 문제를 풀고 애가 오답하는 걸 보면 85점 정도 나올 수준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그 아이가 가서 성적을 받으려면 시간 안에 시험 봐서 그걸 하는 거를 보면 확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2 순회 중에 이렇게 무너진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냥 단순히 이거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 보는 연습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고등 선행을 하면서 거기도 심화해서 시험 보는 것까지 가야 되죠. 그것도 어나더 레벨이에요. 이제 초등인데 벌써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한들 고3까지 갔을 때 수능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건 또 어나더 레벨이에요. 고3 특히나 요새 교과 과정이 그래서 고3이 진짜 이 동네에서 서울대, 의대, 그러니까 서울대랑 뭐 의대나 가는 애들도 고3 때 정시로 그냥 되기는 되게 쉽지 않아서, 지금 제 고3을 밤에 특강을 하는데도 킬러 문제 나오는 거는 버리고 최대한 가는 걸로 하고, 만약 킬러 문제는 재수생이 되면 풀자 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이과 상위권 수학 보면 3,000명 정도 시험 앞에 1등부터 3,000등 있으면 한 2,000 몇백 등까지가 다 재수생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야 될 길이 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면, 이 격차 있잖아요. 중등에서 시험 보고 하는 격차랑
고등 수학 가서 학교 가서 이 동네 가서 뭐 대진 분당 낙생서부터 쉬운 학교 뭐 분당 불곡 한솔까지 하는 것도 이 격차가 지금 되게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코로나 이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들이 되게 나약해요. 예전에 비해서. 어머님들도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 제가 주말에 뭐 합니다. 일요일날 오라 그러면 왔었는데 이제 안 와요. 주말엔 그래도 쉬어야죠. 인 거고. 아이들도 그래요. 조금만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면 오늘 머리 아프니까 학원을 안 갈게. 이렇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등 전체가 시험을 조금만 어렵게 한 애들이 다 무너져요. 되게 힘들어하고 예전에 제가 가르쳤을 때 초등하고 중등 했을 때 이 애들이 받아들이는 어려운 문제나 이걸 받아들이는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더 다시 해줘야 되고 복습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정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분당 고등학교들은 시험 문제 난이도를 올리고 있어요. 나머지 쉬운 학교들도. 그러니까 이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고1 첫 시험을 보면 너무 충격들을 많이 받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건 그거죠. 이제 중등을 시작하셨으니까. 중등을 심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테스트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매일 보는 센 정도의 테스트를, 아니면 그보다 좀 심화의 테스트를 매일 보는 인출 연습뿐만 아니라 실제 나가야 될 거는, 중학교, 그러니까 뭐 이 동네를 얘기하면 내정, 샛별, 순회 뭐 이런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의 시험을 시간 안에 봐서 그거를 맞추는 연습은 좀 별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센을 한 번 봤다, 두 번 봤다, 나 A급도 풀었다, 앞에서 A급을 푸는 걸 내가 봤다라고 해서 시험 점수에 연결되지 않거든요. 제가 고등학생들도 얘기하는데, 고등학생들이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교재는 전국연합기출이라는 자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항상 얘기해요. 제가 어제 시험 끝나고 와서 이제 시험을 저희 반에도 이제 잘 보내가 있고 망치내가 있는데, 망치내는 얘기를 한 게, 망칠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 전부터 경고를 했지만, 얘기를 한 게 이제 그거였어요. 자, 봐라. 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숙제를 많이 안 해서 여기까지 풀고 내가 이거를 최대한 대로 알려주고 다시 한 번을 보다마다 하면서 학교 프린트 적당히 풀고 가서 기출시험 못 보고 시험 보면 봐, 너 가서 시험장 갔는데 눈으로 보면서 아는 문제긴 하지만 하나도 안 풀리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나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고 나는 인간이 바뀌고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기간에 바뀐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기말까지 네가 오늘 내 얘기를 듣고 의욕이 뿜뿜해서 난 이번엔 다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난 안 믿는다고 네가 보여주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어제 솔루션을 제시한 거 그거였어요. 여름방학 가서 네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 의욕은 있지만 기말까지는 그럴 시간 없고 여기까지 하는 이 교재 너 지금 감당 안 되니까 이 문제를 뽑은 더 작은 교재를 해서 그거를 5월 안에 여러 번 보고 기출 시험 보는 걸 해야 네가 점수가 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아이들도 지금 하시는 애들도 시험을 보면서 거기까지 갖춰가는 게 물론 저희 맘 같지 않고 집에 가면 애들은 놀고 싶어 하지만 이제 그거를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 소개를 안 해서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분당에 이제 순회동에 들어온 지는 한 12한 2, 3년 됐었고요. 여기서 내정 순회 애들 제일 많이 다니고,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대부분 저희는 중학교 때 들어온 고등학교도 이제 같이 좀 동고동락해서 시험을 많이 보고 입시까지 하는 학원인지라,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이 동네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시험 보고, 뭐 지금도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저희 반에도 고2도 한 14명 정도 되거든요. 고3도 많고, 이제 중학교도 있고, 전 초등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드릴 말씀이 아까 그거였어요. 거기서 이어진 게 이제 이 메타인지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메타인지. 이제 이거 아시는데,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최상위권 애들이 제일 잘한다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내가 뭘 알고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느냐. 근데 이건데, 이게 늘어요. 정말로 늘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선천적으로 잘하는 애가 있고 아닌 애들도 있어요. 뭐 요새 애들 뭐 보면 그 MBTI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인간의 성향 자체가 원래 계획을 잘 세우는 아이가 있고 그냥 하는 아이고 되는 대로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아이는 뭐 여자애들도 상관없는데 수학적으로 이렇게 책을 보면 그것도 다 다른 거예요, 성향이. 그냥 정석 같은 책이 나오면 거기다 연필로 찍찍 그거 풀고 다시 풀고 해서 잘하는 애도 있고 그걸 이쁘게 여기다가 해가지고 여기는 절대 찢으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하지만 사실 또 수학을 못하기도 하고 이제 이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늘긴 늘어요. 그 는다는 거는 이제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중학교 때 시험을 보면서 내신 시험을 볼 때 전 과목이죠.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야 이게 보는지를 깨달아 가면서 이제 그 공부량도 늘리고 방법도 바꿔가면서 이제 고등을 준비하는 건데 요새 애들이 더 계획을 잘 못 세우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애들이 계획을 세워서 자기들이 공부를 하면 꽤 하는데 거기에 이제 수정만 해줬어요. 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다. 뭐 예를 들어서 하루 가서 한 과목 뭐라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끊고 다른 거를 스위칭해서 하는 게 네가 불편하지만 기억이 더 오래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상위권한테 하는데 지금은 저랑 상담하는 중학생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저 계속 새벽 2, 3시까지 앉아있긴 하는데 머리에 들어가는 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이제 전 과목 시험 공부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오라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수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확실히 좀 더 애들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그 학교에서의 그 교육 자체는 저희 때 주입식보다는 애들이 더 플랜을 잘 세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게 애들이 더 좀 편하고 한 길로만 가는지 실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초등반 모집을 하고 이게 중등 지금 이제 시작이신데 이제 그 아이들을 모집해서 가르쳐 보면 제일 재밌는 거는 얘네들이 처음에 틀리고 제가 알려줬을 때 너 가서 오답을 네가 풀어라 그러면 중고등학교처럼 팍팍 되지 않고 되게 더디거든요. 힘들어요. 그리고 테스트를 보라 그러면 중고등학교 여기 가면 되는데 초등은 제가 손잡고 여기 와서 데려다 앉혀서 너 여기서 이거 시험 보고 저기 선생님한테 채점 받아 달래서 여기 앞에 있는데 오답지에서 하고 뭐 받고 이렇게 와서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제가 하나라도 뭔가 디렉션을 안 주면 처음에는 애들이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을 매번 보던 것도 시험 보란 얘기 안 하면 여기 와가지고 멀거니 앉아서 그냥 지 있는 거 꺼내서 아무거나 풀고 있고 뭐 7시에 끝나면 가라 그래도 안 가고 그냥 앉아있다 엄마가 찾아오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나서 한 번 고정이 되잖아요. 중고등학생 중에서 좀 머리 큰 애들은 시험을 보다가도 지가 보기 싫으면 뭐 핑계가 많아요. 뭐 저 오늘은 여기까지 풀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초등은 그렇게 해서 한 번 습관이 들잖아요. 그러면 시험도 보고 숙제 검사도 자기가 와서 나한테 여기까지 했으니까 읽어보고 사인해달라는 얘기를 직접 해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중등에 이제 어려운 부분들 힘든 걸 지나가고 나서 이제 습관이 잡히면 본인도 기출시험 보면서 욕심이 생겨서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고 이제 그게 이제 아마 어머님들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다 성공하진 않았어요. 그 중1에 그 아까 말씀드린 1-1이랑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복습을 되게 많이 시키고 되게 끈질기게 숙제도 많이 내고 오답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너무 힘들어해서 애들이 도망가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시험을 진짜 못 봐서 다른 데로 다시 한번 볼 거야 이런 게 많았는데 사실 제가 가르치면서 애가 중간에 막 너무 힘들다고 도망가는 경우는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걸 어쨌든 조금 느는 거를 잘 조정해서 늘어서 하는 애들은 결국은 중학교 1학년 1학기는 되게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런 걸 지나고 나면 뒤에 수월하게 나가서 중등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을 보는 거죠. 저희 반 애들 같은 경우 그래서 개념원리랑 중등 같은 경우 센을 한 다음에 센을 처음에 C를 못 풀는 경우도 있거든요. 센 C를 다 풀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풀 수 있는 데는 풀어요. 개념원리랑 센 하면서 B단계를 나가고 중등 같은 경우 말씀드린 거 중등 과정 할 때 그리고 돌아와서는 센 B단계, C단계를 같이 풀면서 시험은 계속 그 센에 있는 걸로 테스트를 계속 봐요. 그렇게 해서 나간 다음에 심화책은 A급이 가능한 애들은 A급 하고요. 아니면은 A급이나 블랙 라벨을 하는데 그거가 조금 힘든 애들은 제가 이제 1품을 해요. 그렇게 해서 3-1까지 끝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학년에 따라 다른데 학년이 좀 높으면 3-1을 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낮은 경우는 3-2 남겨두고 저는 뭘 하냐면 요새 저희 반 두 애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1-1 시험 보던 게 2015년, 16년이었잖아요. 거기서부터 기출 있는 거를 숙제로 한 5개씩 봐서 계속 앞에서부터 봐요. 숙제를 뭐 기출 5개, 7개 이렇게 내서 시간에는. 그럼 처음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많이 틀리면 다시 하고 그 단원을 모르는 게 있으면 돌아가서 다시 센을 복습하고 이렇게 해서 1-1부터 3-1까지 복습이 끝나면 그러면 저는 고등수학에 좀 쉬운 책을 나가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그러면서 중등권을 복습을 시키면서 기출도 계속 보고 이 선순환을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지에서 이제 이 메타인지가 그게 도움이 되는데 이 자기주도 수학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 저기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계획도 세우는 것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자기 손으로 직접 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힘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강의식에서 앞에서 얘기하면 자기 아는 거 있으면 잠깐 딴짓도 할 수 있고 몰라도 딴짓을 할 수 있죠. 그냥 놀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숙제나 이런 것도 문제를 뽑아서 풀어주고 각자 전체적인 모르는 걸 푸는데 저희는 그냥 앉아서 계속 다 본인 스스로 풀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지겹고 힘든 과정이고 이거를 뭘 하나씩 되게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요새는 특히나. 옛날엔 그랬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그거를 자기 손으로 풀어야 자기가 여기를 알게 되고 점수가 나오고 실제 되게 웃긴 거는 진짜 잘하고 여러 번 풀어도 까먹어요.
제가 이번에 중앙고 1등급 1학년 나올 만한 게 점수 받은 여자애가 있거든요.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냥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옛날 심화 교재 맞는 것부터.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이제 중앙고에 있는 애들 모이는 데 가려고 하는데 거기 문제 주는 것도 제가 다 커버되니까 이제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잘 봤어요, 시험을. 근데 그 아이도 그렇게 반복을 많이 하고 실력 분석 자기가 다 풀었던 아이도 그 시험 전에 계속 기출시험 볼 때 질문을 하면 야, 이거 네가 되게 많이 풀었던 거고 아는 건데도 계속 까먹고 틀려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반복의 횟수가 내일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릴 건데 고승덕 변호사 그 예전에 저 했을 때 그 10번씩 반복하는 전 그걸 믿거든요. 저도 수학을 잘하게 된 이유가 대치동에서 계속 많은 실력 정석의 반복과 중등 시험을 반복을 했듯이 지금 현재로 생각하면 그 중등 과정 나가잖아요. 만약에 중등 과정을 나가는데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그 하는 센 B단계 있죠. 센 B단계를 무한 반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지겨워하니까 센 말고 RPM도 하기도 하고 그 비슷한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걸 시키는데 사실은 센을 다시 풀리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지겨워하면 다음 진도를 나가면서 여기를 숙제로 복습을 하더라도 그러면 생각해도 애들이 처음엔 자기가 반타작을 했던 아이가 다시 풀고 해서 뭐 10개를 틀리고 5개를 틀리고 반복을 해서 거기가 외워지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풀면 알게 됐고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습관이 돼서 저랑 합이 잘 맞는 아이는 나중에 좀 자기가 이번에 풀 때 잘 얘기인지 그러니까 숙제를 다 하긴 했지만 뭔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뭘 풀었는지 모르겠고 막 풀었다는 느낌이 오면 저한테 다시 알려달라고 그래요. 설명도 다시 해달라고 그러고 다시 풀어보겠다고. 이게 제일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너무 지겨워하니까 그런 거지만 사실은 그 센 B단계 중등 같은 경우도 사실 내정순에 아무리 어려워도 센 C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풀 수 있으면 사실 시험 문제 지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A급 전 좋아하긴 하는데 센 BC만 한 10번씩만 풀고 가도 사실 충분한데 10번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쟤는 10번까지는 요새 안 바라고 뭐 3번이든 5번이든 그래서 그런 반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그래서 이게 자기주도 수학이 되게 불편한 수학이고 불편한 공부법이죠. 근데 불편한 공부법이 아까도 봤지만 기억이 오래가요. 기억이 오래가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상위권조차 그래요. 최상위권도 애들이 정말로 어려운 문제 잘 풀고 안다고 하는 애들도 어느 순간 엉뚱하게 야 이건 이거잖아 얘기하면 아 맞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상위권 극상위권을 간 학부모나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나중에는 처음에 이해를 하고 반박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뭐 어릴 때는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이해를 하고 노력하고 저도 이해를 못하면 못 넘어가는 스타일이지만 실제로 저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거의 암기를 하고 있잖아요 문제를. 그러니까 고등 수학까지 특히 중등 수학의 그 대수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어떤 내용에 있는 교과정이 외울 정도로 많이 해야 아이들이 자유롭게 더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사실 초등에 뭐 양측이랑 딴 얘기 들으려고 했는데 만약 중등 걸 이미 하신다니까. 그래서 그런 불편한 학습이 어쨌든 자기 스스로 풀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테스트를 꼭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테스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아이들이 센을 풀면 센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게 유형 1 그러면 여기에 이제 대표 문제 하나 있고 중간치 하나 있고 상문제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죠? 뭐 어떤 아이들은 뭐 제가 대표 유형만 따로 풀어주고 다시 풀리는 아이도 있고 바로 풀면 풀리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팁이 써 있어요. 그죠? 이걸 안 보실 거란 생각은 안 하시죠? 이거를 상위권인 뭐든 다 봐요. 이게 딱 봤는데 안 보이면 여기부터 눈이 가요. 아, 이게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구나. 대입을 하면 나와요. 그래. 이건 안 나오네. 그럼 이제 별표 치고. 이렇게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것도 여러 번 풀리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반복을 하면 애들은 나아져요. 나아지는데 테스트는 이런 게 없죠. 쭉 섞여 있죠. 그래서 테스트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아까 이제 이거 풀 때도 이거 자주 보고 한 애가 있고 아닌 애가 있겠죠. 테스트 점수가 달라요. 그 아이는 다시 복습을 시키고 테스트를 여러 번 봐서 그걸 어쨌든 각인을 시키고 알려주고 이해를 해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테스트가 일단 첫 번째가 제일 좋고요. 뒤에 부분 진도를 나갈 때도 앞에 테스트나 기출을 계속 병행하고 있으면 기억이 되게 유지되고 강화되는 게 있어요. 계속 그 감을 유지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3-1을 나가도 2-1 시험을 기출을 종종 계속 본다던가.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저희는 사실은 가서 시간 안에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 시험 보는 연습 안 하면 고등 같은 경우는 시험 보는 연습을 극단적으로 시키거든요. 진짜 다 5분씩 줄여서 하는데 특히 분당 지역의 고등학교 시험은 저 같은 사람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풀 줄 아는 상태에서 계산이 한치 어긋남 없이 주르륵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야 100점 나올까 말까 해요. 낙종되는. 그 얘기인즉슨 중등 시험을 가서 엄마 나 시간이 좀 빡빡한 것 같은데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러려면 속도가 어떻게 빨라지느냐? 두 가지. 자기 손으로 꾸준히 많이 풀고 시간 안에 보는 연습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 고등은 제가 따로 시험 볼 때 팁을 주죠.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 네가 하다 그날 말린 거를 계속 다시 풀고 있으면 망하기 때문에 가장 45분 동안 보면 가장 작은 성공이죠. 앞에 한 10분 동안에 중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본 거를 가장 되게 쉽고 정확하게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미지수 이렇게 써고 하면 내가 옛날에 풀어봤는데 나 간단히 풀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풀 수 있는 걸 해가지고 몇 개 답을 내야지 초장 시험 보는 10분 안에 그게 돼야지 아이들이 당황을 하지 않아요. 이 시험 볼만하다. 그래야 그 뒤로 자기가 어렵거나 풀다 보면 나올 걸 봐도 풀리거든요. 근데 그걸 아니고 처음에 갔을 때 안 풀리는 거예요. 특히 제일 위험한 게 어제 풀어서 아는 문제인데 안 나왔을 때. 이게 사람이 그날따라 2 곱하기 3이 8일 때가 있어요. 이 8인 거는 그날 밤까지 가거든요. 그럼 이제 풀었다 안 나오잖아요. 다시 풀면 안 나오고. 이러면 이제 무의식 저편에서 이제 오는 거죠. 아, 이번 생은 망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뒷부분을 봤더니 딱 봐도 문제가 야, 이건 어려운 건데. 이러면 갑자기 그때부터는 애들이 당황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게 없어요. 남자애 하나가 되게 중3 때 늦게 와가지고 센을 하고 숙제도 안 잡혔는데 뭐 그래서 학원을 나갈까 말까 하다 제가 어쨌든 더 많이 시킨 거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걸 하면서 자기가 학교에서 애들도 알려주고 하니까 신이 난 거예요. 아, 되는구나 해서 방학 때 9to6라고 또 하고 해서 결국 중앙고를 가서 이번에 마지막 3월에 갈 때는 본인이 진짜로 필 받아서 수학 때문에 다른 과목 공부하게 돼서 정말로 막 공부를 잘해서 잘 보려고 했는데 이게 막 100점도 맞는 거예요. 다른 과목도. 근데 전날 왔는데 의욕이 너무 튼튼한 거예요. 엄마한테도 자기는 이제 너무 잘 볼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저 이제 시험 전에 고등학생들 계속 시험 볼 때 연습하거든요. 처음에 와서 간단하게 문제 분석되는 거 풀고 풀다 보면 나올 것 같은 거 제끼고 시간 오는 거 제끼고 어려운 거 제끼고 다 가서 한번 초벌로 풀고 돌아와서 풀면 보인다. 집착하지 마라. 제일 중요한 게 네가 이제 공부를 잘하겠다고 생각해서 덤볐는데 그게 계획이 턱 어긋나면 인생은 골로 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걔는 그걸 안 듣고 갔으면 진짜 골로 갈 뻔했어요. 앞에가 안 풀렸는데 그래서 6문제를 다 넘어가서 하고 났더니 앞에서 5문제가 풀리더래요. 그래서 지금 점수를 잘 받았거든요. 1등급 후나 2 왔다 갔다 해요. 본인은 뭐 여기 더 컴프했는지 뭐 못 봤다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잘 본 거거든요. 중앙고에서. 그러니까 그런 시험 갔을 때 하는 연습을 중등부터 하고 저희랑 계속 조율해서 한 애들이 그나마 가서 그게 안 당하고 시험을 볼 수 있더라고요. 물론 그냥 원래 잘하지 않고 잘하는 아이도 있냐? 있어요. 어디 가나 해서 잘하는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도 사실은 그런 큰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풀리면 잘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떠한 시험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잘 보는 방법. 잘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실력껏 보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서 하는 건데 아이들은 싫어하죠. 시험 보는 걸.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요런 대형 강의실에 요거랑 요거 조금보다 작은 게 2개가 있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계속 시험을 보게 하고, 저는 이제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중등에서 목표는 처음에 알고 복습을 시켜서 센 정도가 어느 정도 시험 봤을 때 나오고 난 다음에 고등 넘어가기 전에 점검을 해서 기출시험 점검하고 넘어가는 보통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테스트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이건 논문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이제 실수를 통해서 400표 효과인데 사실 말씀드리면 여기서 매일 시험 보는 게 틀렸다고 400배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건 그냥 일상이죠. 오늘 시험 어땠어? 그럼 엄마한테도 얘기해요. 3개 틀렸는데 나쁘지 않았어. 나쁜 거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애들이 틀린 게 당연하게 되는 건 안 좋은데 이제 이런 실수를 통해 400배 효과는 이제 중요한 시험이겠죠. 자기 인생을 걸고 했는데 내가 무슨 실수를 했어. 이제 너무 한 해 맞추면 이제 그거는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틀렸던 고등학교 때 틀렸던 것 중에서 시험 중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시험을 아직도 들고 있거든요. 충격받았던 거는 이제 그런 효과. 그 다음에 어쨌든 계속 꺼내 쓰는 것 자체가 어쨌든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번을 푸는 것보다 방법이 오르면 한 3-4번, 5번 정도로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어차피 공부를 안 해서 한 번 풀 거면 이러나 저러나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방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을 한 과목을 쭉 안 하고 스위칭을 해서 계속 꺼내는 연습을 하고 테스트를 많이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공부량이 같아도 어떻게 효과가 더 좋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이 기억 곡선이고 뭐 아시다시피 기억 곡선은 복습 안 하면 다 날아간다는 거. 그래서 이 복습이 결국은 테스트로 이루어지던 다시 전체가 복습이 이루어지던 꾸준한 복습이 돼야 되고 이거는 아이들과 어머님들 생각하는 것보다 복습 양이 생각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요새 애들이 좀 공부를 많이 안 한다고 하는 게, 문제는 어려워졌거든요. 수학은 저희 옛날보다 어려워요, 사실은. 미적분도 많이 개발되고. 근데 제가 초창기 왔을 때 고3 가르칠 때는 자기스토리라고 해서 이거 10번, 이거 10번 풀어가면 그걸 지키는 애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고3 애들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는지 3번 풀면 많이 푸는 거예요. 3번, 4번. 10번까지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목표로 하는 게 5번? 5번씩은 풀고 가자. 나머지 시험 보고. 워낙 이제 바쁘고 뭐 이러니까 바쁘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그 복습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복습을 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저도 복습 싫어하고 예습도 싫어하고, 뭐,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을 뭐 하시겠지만, 이게 뭐, 저희 엄마가 볼 때는 맨날 공부 안 하고 노는 아이였고, 그럼 엄마들이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강제로 복습을 했어요. 대치동에 있을 때 그 학원이 매일 시험을 4시간씩 5년 동안 봤어요. 그 시험을 5년 동안 대수를 중등고등 과정을 본 게 사실은 전 그게 숙달이 됐고 암기가 됐고, 실제 창의력과 영재성도 다 주입식의 그 한 10,000시간 정도의 그 숙달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논문에도 많이 나오고 한 것처럼 결국은 이 복습에 의한 숙달이 참 미안한 얘기지만 재미가 없는 과정이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설득하고 다독이면서 어느 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달래가면서도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긴 길이잖아요. 어쨌든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야 되는 길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스스로 풀고 테스트 보고 복습하고 이게 아마 저는 제일 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안점으로 저희 학원에 이제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년에 났을 때 습관을 바꾸는 성공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고등 때 와서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번에 중간고사 전에도 한 3주 전, 2주 전에 급하게 연락 와서 저희 반 들어온 고2 애들도 있고 고1 애들 있는데 그 아이들은 오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뭐 했니? 니네가 시험 이렇지? 그럼 이거 하자. 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그거 하고 이제 5월에 돌아오면 너 기말까지는 얼마나 돼 있니? 그럼 그거 하면 이거 하고 그러면 2학기 때 하는 건 여름방학 때 시간 늘려서 해보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초등, 중등, 저학년 때 오면 어쨌든 그거를 중간에 사춘기가 오지 않느라 실행을 할 수 있으니까. 사춘기가 와서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머님과 저의 이제 계획은 다 틀어지고 이 아이가 돌아오기만을 바라게 돼요. 언젠간 정신을 차리겠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본인도 알고 어머님도 알고 저도 알지만 답답하죠. 예. 사춘기가 세게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 중2보다는 요새는 6학년 말에서 중1에 오더라고요. 애들이 좀 빨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 친구 딸 같은 경우는 5학년인데 자기 입으로 난 자기 사춘기니까 건들지 말라고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그 사춘기가 와서 아예 근데 사춘기가 온다고 그 어릴 때 동기부여가 됐던 애들이 그 공부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노는 게 좋고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약간 멀찍이 떨어져서 내가 옛날에 하던 걸 잃어가는 걸 알고 있지만 불편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이제 붙잡아서 나중에 돌아올 때 너무 멀리 돌아오면 다시 새 출발을 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어쨌든 붙잡고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도 학원은 가서 이제 죄책감 때문에 공부를 하고 숙제를 어느 정도는 하는데 그럼 느려지긴 해요. 그럼 이제 그동안 했던 걸 까먹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머님과 제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초등 얘기라서 이건 넘어갈게요. 어쨌든 초등 얘기가 근데 초등학생이긴 하니까 말씀드리면 초등 문제를 90점 이거는 너무 가벼이 보진 마세요. 그러니까 초등은 다 맞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사실은. 90점이면 나쁘지 않잖아가 아니긴 해요, 사실은. 이렇기도 하고요, 실제. 그 90점씩 받는 연산이 여러 번 있으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틀리는 게 당연하게 되고 틀리는 거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점수가 잘 나오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 틀리는 걸 너무 아까워하고 막 우는 아이들이 결국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머님도 많이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차차 늘어갈 문제고 결국은 어떤 거를 봤을 때도 많이 안 틀리게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문제를 보면 안 틀리도록 노력하는 복습을 시켜서라도 다 맞고 지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인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이제 나이 들어 꼰대가 돼서 이제 바른 걸 강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턱을 개고 있거나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턱 개고 있다 보면 좀 있으면 엎드려 자요. 그건 아시죠? 애들은 얘기하죠. 턱 개우다 풀고 있어.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전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학원에서 저는 가능한데 어머님들은 불가능하죠.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머님들은 이제 턱을 개고서라도 숙제를 하는 게 고마울 수도 있어서, 하는데 저는 어쨌든 그 바르게 앉아서 하는 걸 되게 강조하고, 여기 자습실도 벽에 책상을 완전히 붙이지 않아요. 붙이면 기대거든요. 아이들은 다 똑같아서,
이런 건 많이 아시죠? 숫자 있는 거 대충 찍어서 내고 뭐 문제 길어지면 안 읽으려고 하고 이제 이런 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고요. 이런 것들을 좀 강제로 시험을 보게 하면서 아니면 여기서라도 저희가 질문을 하러 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얘가 진짜 몰라서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읽기 귀찮으면 별표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건 저 다시 가서 풀어오라 그래요. 네 풀이를 보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양치기 저 되게 좋아해요. 저도 좋아했고 중등부터 하시면 돼요. 초등 지나가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는데 초등 양치기는 그냥 연산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중등은 양치기가 어느 정도 필요해요. 센을 여러 번 본다던가 양치기가 중등 대수, 고등 대수 필요하고요. 중등의 기하는 기하의 양치기가 어느 정도 필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중등에서 기하에 어렵게 나오는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히 하는 게 다 기억에 남아서 고등 수학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고등수학에 분명히 고등수학의 그 미적분이랑 수투의 그 도형이랑 나올 때 분명히 중3에 나왔던 피타고라스 원 닮음 많이 쓰이는데 그 원 피타고라스 닮음에 아주 중등의 희한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도형 미적분을 푸는 와중에 이걸 닮음을 쓰는 게 보여야 되고 피타고라스 쓰면 되는 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었다는 게 보다도 센 정도를 숙달을 많이 해야 기억에 남아 있어요. 이게 기억에 남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게 어제도 어떤 어머님이 대치동에서 기하만을 들어야 될까요? 하는데 저는 센을 차라리 풀 수 있다면 안 푼다면 강제적으로 해야 되지만 하는 게 고3에 되게 극상위권 애들 가르쳐도 야 이거는 여기서 닮음으로 풀면 편하잖아 얘기하면 애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아 맞다 닮음이 있었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쉽지 않은 거야. 그렇게 많이 숙달한 애들도. 그래서 그 정도 내용 자체가 아주 어려운 이상한 것보다는 기본적인 게 습득의 기하는 돼야 된다. 대수는 1-1부터 해가지고 고등수학 상하까지. 지금 중등 가시니까 아시겠지만 나중에 있잖아요. 뭐 수원, 수투는 뒷문제지만 고등수학 상을 보면 처음에 다항식이 연산부터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소수 배우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이랑 이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부등식, 1차 부등식 몇 가지거든요. 제가 얘기한 게 지금 거의 순서예요. 센과 정석에. 여기까지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 진도 나갈 때 특히 초등이나 중등 초반에는 나중에 이제 급하면 얘가 이제 곧 고1이에요. 부등식까지 가고 여기 못하고 여기 해야겠죠. 하면서 복습을 시키는데 초등에서 중등 갔을 때 여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반복을 정말 많이 하면 계산도 잡히고 고등수학도 빨라지고 중등 대수도 잡혀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물론 더 나아가서 하의 하의 함수보다는 저희 중3 때 나왔던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아까 그 단원에 있어요. 여러 가지 방정식도 있잖아요. 그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에 있잖아요. 고등상에.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원방 전에. 그 부분을 반복을 진짜 많이 해서 아이가 그 다양한 유형을 숙지하도록 하는 게 어쨌든 이 대수를 성립해서 나중에 수원에 가서 수원 내용을 가지고 뒤에 문제 푸는 것도 고등수학이 필요하다는 게 다 그 부분이에요. 거기를 많이 하죠. 그 부분. 거기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거기를 하기 위해선 중 1-1, 2-1, 3-1의 대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잡아서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로 2차 방정식까지, 그러니까 2차 부등식까지 해서 거기만 잘 잡혀 있으면 뒤에는 아이가 의욕만 있으면 수원이랑 하는 건 되게 수월하게 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거를 잘 안 돼 있는데 거기를 수원수를 억지로 했던 애들 어차피 까먹어서 나중에 다 다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목표 중등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너무 길어지죠? 속도 느린 거는 정확도로 하면서 하는데 정확하게 풀 때 숙제량을 늘리고 시험 보는 연습 많이 하고 빨라져요. 시험 보는 건 타이트하게 시간 안에. 왜냐면 집에서 풀면 하염없이 풀거든요, 편하게. 그래서 시험 많이 보고 숙제량 늘려가면 대신에 정확하게 하면 속도는 빨라져요. 속도는 빨라져야 돼요. 중등 시험 볼 때 시간이 남지 않으면 위험해요. 대수 볼 때. 도형은 남을 거예요, 어차피. 진짜 어려운 거 좀 버릴 테니까. 근데 그런 건 있죠. 엄마, 난 풀 줄 아는 게 없어서 시간이 너무 남았어. 이거 말고. 다 풀라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부족한 경우. 이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반드시 복습을 좀 많이 하길 부탁드려요. 단원마다 달라요. 아실 것 같은데. 어떤 단어는 수월하게 가는데 어떤 단어는 되게 힘들어하면 얘가 갑자기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단어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거기는 다시 알려주고 복습을 시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단원마다 들어가서 공부 배우거나 숙달해야 되는 양이 달라요.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1에 문자하시나 방정식 힘들어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아셔서 복습을 많이 해서 어쨌든 좀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빨리 가는 길이에요. 저 빨리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 진도 나가면 쭉쭉쭉쭉 숙제 빼는데 멈춰야 될 땐 멈춰요. 그 부분은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극상위권은 그 고등학교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안 틀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중앙이랑 대진이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고 해도
70% 문제는 쉬워요. 거기서 실수하면 앞에 어려운 거 많이 풀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시험 문제가 어렵고 시간이 부족하면 안 틀릴 것도 틀려요. 근데 그게 테스트 같은 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멘탈 자체는 타고나는 거고 아이의 성향에 달려있지만 어쨌든 간에 연습을 많이 하면 너무 긴장을 하더라도 어쨌든 손이 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좀 아이들한테 잔인하지만 정말 지겹게 토할 것 같이 반복을 해야 그나마 가서 점수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 경험을 한 애들이 상위권이 돼요. 진짜 이렇게 만약 그렇게 경험해서 잘 본 애들은 다음번 시험에 거기까지 안 되면 되게 불안해해요. 내가 못 볼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가야 되는 거고요. 중학 넘어갔으니까 넘어갈게요. 연산도 잘 하셨죠, 애들? 네. 연산 잘 안 되면 혹시 1-1 하고 계시는 분 있나요, 아이들? 1-1을 하면 거기 정수야 유리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있잖아요. 그 부분 안 돼 있으면 뒷부분 하시면서도 셈을 계속 복습을 여러 번 시키시면 돼요. 1-1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뭐 기적의 연산법이니 센 연산이 옛날 초등학교 거 돌아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 정수와 유리수 덧셈 뺄셈이 셈도 있고 거기를 힘들어하면 연습책이 많아요. 거기를 좀 뒤에 걸 하면서도 꾸준히 반복시키던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테스트 있는 거를 계속 꾸준히 해서 이 애들이 이양하고 나누고 하는 게 생각으로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잡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걸 잡으면서 가야 뒤에 문자와 식이나 해서 미지수 X를 잡았을 때도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지루하고 힘들고 하시더라도 어머니들이 좀 인내해야 돼요. 거기를 잘 잡으면 2-1에 뭐 앞에 유리수와 순환수 빼고 뒤에는 되게 편하게 가거든요. 1차 방정식은. 그래서 거기 좀 많이 하시고 뒷부분은 또 이따 저한테 물으시면 저희 이제 초등은 노트 안 하는데 이게 노트에 저희 다 작성하게 하거든요. 이 이유가 노트가 어쨌든 노트에서 작성하게 해야 애들이 제대로 풀었는지도 보일 뿐더러요. 그리고 이 습관을 들여놔야 나중에 뭐 서술형이든 뭐든 이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억지로 저희는 노트에 식도 풀리고 도형도 그리게 한다는 거. 도형 그리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고등수학에 가서 도형 문제가 나오면 말로 돼 있고 그걸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중학교 때 도형 있잖아요. 그리는 연습 안 하고 셀에 있는 거 찍찍찍찍 풀다 가면 못 그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습을 좀 하시면 좋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테스트 얘기 다 드렸어요. 심화는 결국은 이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곧 중등 가서 심화해라 이런 얘기 들으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중등 하시니까 뭐 심화 하셔야 돼요. 그걸 말씀드리면 뭐 길어졌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단하지 않아서 죄송하긴 한데 어려운 문제 푸는 습관이 안 된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과 풀다가 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애들이 효능감이 좀 떨어져요. 되게 옛날에 초등학교 때 풀거나 쉬운 걸 풀면 한 시간에 뭐 30문제 훅 풀고 채점하고 틀렸으면 하고 다 놀러 가고 이게 어려운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졸려요. 애들은 일단 어려운 문제 풀면 졸리고 자기 자체에 대한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시간만 가고 그거를 하는 거를 습관을 좀 중등 거 갈 때 필요해요. 이게 뭐 집에서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저는 이제 추천하는 게 애들한테도 어려운 거 푸는 거는 수업 시간에 같이 하자. 쉬운 거는 복습은 네가 해라.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를 오랜 시간 동안 해서 안 되면 제가 알려주고 다시 그거를 풀어서 어쨌든 자기 소화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리고 반복을 더 여러 번 하고 나면 실제 시험 가서 본인이 맞추는 경험까지 여기까지를 하고 나면 애들이 어려운 걸 푸는 걸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게 초등 것만 하다가 중등 넘어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그 어려운 걸 풀기 싫어하는 거. 그거랑 아까 테스트 안 보려는 거 좀 보게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초등은 목표가 그랬어요. 원래 연산만 잘하자. 연산만 잘하고 오면 중등 수학은 저희 원래 하던 대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얘기 드리려는 건데 어차피 중등 거 하시니까 그러니까 초등은 전 요것만 해요. 사실은. 요것만 하고 가서 중등은부터 심화도 하거든요. 심화가 센이 되면 뒤에 하는 것들은. 그래서 초등반인데 사실 그래요. 들어오시면 사실 그렇거든요. 초등 수학 하던 애들은 저희가 입반 테스트 안 보고 그냥 바로 봤거든요. 중등을 만약 하시면 만약 1-1 처음 나가셨으면 그냥 바로 들어와도 되는데 만약 1-1 나갔으면 저희가 시험을 좀 보기를 권해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르쳐 보다 보면 이 아이가 뭘 모르고 얼마나 숙제내야 되고 하는 걸 아는데 테스트를 보고 저희랑 상담을 하셔야 제가 첫날부터 뭘 할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제 6학년이고 만약에 중등과정 나가면 저희 뭐 일반반에 들어가셔도 괜찮으니까 뭐 초등반을 굳이 안 가셨는데 초등반의 장점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제가 해줄 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반에 지금 초등반에 있다가 일반반 넘어가고 이제 또 넘어가래가 돼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2-2- 기출 마지막 하면서 고등수학 나가기 직전인 여자아이가 있거든요. 6학년이. 근데 그 아이가 일반반에 안 가고 싶어 하는 게 그때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얘기하면 제가 더 많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초등반만 있다가 중고등반의 그 약간 분위기 좀
초등반이랑 달리 좀 살벌한 그거를 분위기를 느껴서 공부를 하려고 해서 그 반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이제 많이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초등반은 6명이고 딱 이 아이들만 받아요. 그래서 저는 화목 4시에 6시고 자리가 있어요. 제 위에 그 일반 반에는 지금 이제 사실 자리가 많지 않은데 저희가 초등반에 항상 자리가 있는 게 여기 있다가 항상 이제 고등으로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반은 초등이라고 해서 딱 다른 사람들 안 받고 초등만 받는 거는 이렇게 반이 개설돼 있고요. 일반 반을 가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저희 선생님들 많으신데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고, 그 관련해서 저희가 뭐 시스템 하는 거는 뒤에 거기 그 안내문을 보시면서 혹시 끝나고 질문하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기본은 저희가 그래요. 기본은 어쨌든 애들을 공부를 많이 시키려는 거고, 항상 오면 숙제를 하고 오답을 시키고, 그러니까 내용 설명해서 숙제시켜서 본인이 풀려서 오답하고 시험 보고 오답하고, 이걸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학년 애가 다가오는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 대비를 시키고, 그럼 시험 대비 시키는 시간 아니면 선행을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저는 초등반에 저희 반에 오면, 뭐 중등을 하면, 뭐 사실 제가 뭐 중등 가르친 지는 뭐 20년도 넘었지만, 일단 목표는 중등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셀을 숙제하고 기출문제 풀어가지고 점수 한 2-3개 나온 데까지 계속 가요. 좀 지루하게 되면 복습을 많이 시킬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고등수학까지 빨리 나간다는 거. 중간에 멈추지 않고 나가거든요, 저는. 아이만 잘 따라오면. 근데 그게 초등 6학년, 5학년도 처음에 막 그렇게 센 하고 할 때 중등 숙제 낼 때 하기 싫다 하던 애도 그게 마무리돼서 기출시험만 점수가 이제 안 나오다 다시 나오면서 너 요거에서 마무리하면 너 고등수학 나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 무슨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걸 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집이나 학교 가서 자랑을 하죠. 나 이제 곧 고등학교 한다. 그래서 그걸 되게 기다려요. 그래서 그게 또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월간 보고서라고 한 달 끝나면 그날 수업한 거지 이 한 줄 한 줄이 매일 문자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 모아서 보내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이번 달 학습 계획 세운 거,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 뭐 제가 얘가 이 단원을 좀 힘들어 해가지고 거길 복습을 많이 시켰었는데 다음 달에는 여기가 목표입니다. 뭐 이런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한 거를 한 달마다 한 번씩 초등은 보내드려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뭐 오답 페이퍼나 보내드린 거 다 많은데 초등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걸 따로 보내드린다는 거, 중1까지. 그리고 중2 넘어서부터 이제 평소 때는 안 보내고, 왜냐하면 평소 때는 학기 중에는 내신 하느라 바쁘니까. 그리고 이제 방학 때만 저희가 로드맵을 짜가지고 이제 하고요. 방학 때는 아직 6학년이면 적응이 안 되지만 저희 9 to 6 하거든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월화수목금. 그거 하는 때 애들이 가장 많이 성장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 얘기 드린 건데, 이 중고등학교 수학 간격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중등 수학 기출 있는 거 적응시키시면서 중등 끝내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로 고등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출 있는 것까지 가야 되는 목표가 중2, 중3에서 있다. 그래서 중3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갈 학교 자체에 대한 거를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전체 내신을 할 거나 이런 걸 준비하는 기간이 되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아이가 성장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중간중간 계속 계획을 바꿔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초등권 빼고 중등권 말씀드렸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혹시 끝나고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하면,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제 저랑 따로 상담을 하고 싶으시면, 데스크 나가면서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 주셔서 언제 상담을 잡아달라 그러면, 뭐, 오후 2시든 3시든, 아니면 밤에 10시는 제가 화수에 밤에 특강하는 거 빼고 괜찮거든요. 뭐 그렇게 잡아주시면 제가 뭐 아이랑 같이 와서 상담을 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안 되면. 그래서 그런 거 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